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즘 주유소 지나갈 때마다 기름값 미쳤네? 또 올랐어? 라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죠. 그런데 길 건너 주유소는 또 가격이 달라요. 분명 똑같은 길목인데 어떤 곳은 1,600원대라고 붙여놨고 저기 강남 한복판이나 도심 금싸라기 땅에 있는 주유소는 2,000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차를 세우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사장님, 여기 기름은 뭐 금가루라도 섞으셨나요? 아니면은 우리 차가 이거 넣으면은 슈퍼카라도 되는 건가요? 똑같은 정유사 마크 달고 똑같은 파이프라인 타고 온 기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직접 파헤쳐 봤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카드를 긁을 때 그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단순히 기름값이 아닙니다. 이 돈은 크게 세 덩어리로 쪼개져서 각자 갈 길을 갑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만들고 가져오는 정유사의 목, 두 번째는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는 세금,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주유소 사장님이 가져가는 운영비와 마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내는 기름값의 절반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60% 가까이가 사실은 기름값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5만 원어치 기름을 넣으면은 사실 3만 원 정도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죠. 이거 알고 나니까 갑자기 주유구가 아니라 국세청 입구에 서 있는 느낌 안 드시나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정유사가 기름값을 어떻게 정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저 멀리 중동에서 원유를 배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이 원유 가격이라는 게 그냥 딱 정해진 게 아니죠. 원유 가격에 그날그날의 환율을 곱해야 하고 여기에 나라에서 걷는 관세 3%와 리터당 16원 정도의 수입 부과금이 찰거머리처럼 붙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원유를 공장에서 열심히 정제해서 휘발유로 만들면 드디어 공장도 가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유사가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두바이유나 WTI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석유 제품의 거대한 허브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유가 올라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제품 가격이 낮으면은 우리 기름값은 안 오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지구 반대편 싱가포르 시장의 나비짓이 우리 동네 주유소 간판 숫자를 바꾸고 있는 셈이죠. 이제 진짜 무서운 놈을 만날 차례입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휘발유 가격에는 무려 6가지 종류의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격인 놈이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게 기름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리터당 딱 정해진 금액을 걷어가는 정액사의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리터당 약 529원 정도를 무조건 떼어갑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해서 기름값이 0원이 돼도 이 529원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이 교통세의 15%가 교육세로 붙고 또 26%가 주행세로 덧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합친 금액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세금에 세금을 더하고 또 그 위에 세금을 곱하는 구조인 거죠. 결국 우리가 휘발유 1리터를 살 때마다 약 900원 정도는 나라에 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금은 전국 어디나 똑같고 정유사 공장도 가격도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를까요? 여기서부터는 주유소 사장님들의 피 튀기는 생존 전략이 시작됩니다. 주유소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첫째도 둘째도 바로 입지와 임대료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주유소랑 강원도 인적 드문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의 땅값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강남 주유소 사장님은 그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월세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높을 텐데 기름값을 옆 동네랑 똑같이 받으면 주유소 문 닫아야 합니다. 결국 그 비싼 땅값이 고스란히 우리가 넣는 기름값에 녹아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공급가입니다. 주유소라고 다 똑같은 주유소가 아니거든요. 정유사가 직접 땅 사고 건물 지어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가 있습니다. 자영 주유소 중에서도 특정 브랜드 간판을 다는 폴사인 주유소들은 해당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는데 이 공급가가 주유소마다 다르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의 기름을 떼어오는 대형 주유소는 좀 더 싸게 받을 거고 규모가 작은 곳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가 대형 마트에서 묶음 상품을 싸게 사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세차기가 최신식인지 주유하고 나면은 휴지나 생수를 주는지 직원이 직접 넣어주는지 아니면은 셀프인지에 따라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이 붙으면서 가격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알뜰 주유소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걔네는 왜 그렇게 싸? 이름처럼 정말 알뜰하게 운영해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형님이 버티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주도해서 정유사들로부터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공동으로 구매합니다. 시장에 거물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만큼 사줄 테니까 단가 확 깎아줘 라고 협상을 하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알뜰 주유소는 기름 넣어도 휴지 안 주죠. 세차 서비스도 거의 없죠. 대부분 셀프 주유입니다. 오로지 기름값 하나에만 집중해서 마진을 최소로 줄이고 박리담회로 파는 전략입니다. 사실상 가격을 낮추기 위해 모든 군더더기를 뺀 다이어트 주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가 오를 땐 빛의 속도로 올리더니 내릴 땐 왜 거북이처럼 천천히 내리냐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주유소 지하 탱크에 들어있는 기름은 사장님이 보통 1, 2주 전에 미리 사온 것들입니다. 만약 2주 전에 비싼 값에 기름을 사왔는데 오늘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가격을 내려버리면 사장님은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온 재고가 다 팔릴 때까지 가격을 천천히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오를 때는 당장 내일 사올 기름값이 걱정되니까 미리 가격을 올려서 대비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물론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얄미운 계산법이긴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여러분이 오늘 지나가다 본 그 비싼 주유소는 땅값이 스탈링을 하듯 싸대기 갈길 정도로 비싼 곳이거나 서비스가 남다르거나 혹은 사장님이 비싼 재고를 아직 털어내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유독 싼 주유소는 임대료가 저렴한 구석진 곳에 있거나 정부가 밀어주는 알뜰 주유소이거나 혹은 아주 저렴한 타이밍에 기름을 대량으로 확보한 실력자 주유소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름값 미스터리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기름값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